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금요일날 2.9%, 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10만 8천 원. 이제 고가 돌파까지 거의 한 3%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엔 돌파하겠죠.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갈까요? 미국 시장이 쉬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봐야겠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혼자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제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다 이야기해드렸죠. 심텍, 원익, 홀딩스 뭐 이런 거예요. 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 이런 것들 있죠.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신고가를 달리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2평에 수렴해 있는 이런 상황. 왜 그럴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미국 시장이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이 쉬지 않는 이유?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가 약간 조정을 받으니까 뭐 구글 움직이죠. 그리고 TSMC 쉬지 않고 움직이죠.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에서 혹시라도 경쟁사가 생겼어? 그럼 구글이야? 어디다 맡겨요? TSMC. 수요를 다 감당하고 있는 쪽이 TSMC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뭐예요? HBM. 왜? GPU든 TPU든 HBM 사용하거든요. 이건 구조가 그렇습니다. 구조가. 이건 그냥 바뀔 수 없는 구조예요. 여기서 추론 쪽으로 간다? 그럼 D램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걸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중에서 HBM을 따져본다. 그럼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죠.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추론 시장 쪽으로 간다. 지금까지는 23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있었던 건 학습에 대한 부분인데 학습은 사양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게 추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읽는 것이기 때문에 HBM보다 D램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큽니다. D램에 대한 1등 생산 기업은 어디예요?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하이닉스도 생산을 많이 하죠. 근데 삼성전자의 팹에서 나오는, 즉 공장에서 나오는 D램의 양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다. 즉 삼성전자가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여기서 멈추느냐? 그거 아닙니다. HBM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엔비디아의 경쟁으로 붙어 있는 게 구글의 TPU잖아요. 이 TPU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한 가지가 뭐냐? GPU, TPU 모두 HBM을 사용합니다. HBM을. 즉 HBM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즉 학습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동적인 모멘텀이 되고요. 추론 시장으로 가더라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계속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1월 달에 발표되는 4분기 실적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디서? D램 가격으로. D램 가격 소폭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배 가까운 상승세가 한 분기 만에 나왔다. 한 분기면 3개월입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배씩 뛴 거예요. 수요가 몰리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선반영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꾸준하게 드려왔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애초에 D램 가격 자체가 올라간다는 건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뭐죠? 종목별 투자자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동안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전자는 계속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던 매수하지 않던 상관하지 말고 매수하라고 했었던 이유가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게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까지 같이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의 폭은 월등하게 커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을 이야기를 계속 드렸죠. 근데 실전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해요?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마라. 내려올 때 매수하지 마라. 반드시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해라. 이렇게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상승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매도한 결과 76%씩 이렇게 터진다고요.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어때요? 조금씩 지금 반등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조차 어때요? 11월 4일날 매도한 물량 54%씩. 그렇죠. 삼성전자 이미 반등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하면 됩니다.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보다 변동성이 큰 쪽을 공략해야 됩니다. 왜? 삼성전자가 탄탄하게 실적이 증가하는 부분을 확인됐기 때문에. 왜? D램 가격으로. D램 가격이 올라가면 삼성전자의 수혜가 가장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AI 관련된 투자가 어떻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버블이 생기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전혀 그냥 뭐 생각하지 말고 무시하라고 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다는 거죠. 왜? 미래 가치가 좋아지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매수 구간을 계속 잡았어요. 실제 제가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매수 구간 계속 잡고 있어요. 그렇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계속 잡고 있는데 지금 투자 주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을 같이 매수해 놨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느냐? 현대건설 어때요? 10% 올랐습니다. 금요일 날. 그쵸? 현대건설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또 잡았잖아. 이렇게 된다고요.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한전, 기술 어때요? 그쵸?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잡으면 계속 된다고요. 이거 한전기술, 현대건설 이런 종목군들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왜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100% 이상의 수익 구간 만들었는데 자 보세요. 그쵸? 여기서 쭉 내려보면 188%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도 100% 이상의 수익 구간, 200% 가까운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계속 매수하라 그래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선반영된다고. 그렇죠? 가격이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상승폭을 키우나요? 당연히 AI 때문이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굳이 뭐 삼성전자에 무슨 모멘텀이 있다,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변동성을 더 키우고 싶다. 그렇죠? 내가 수익의 폭을 더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죠. 왜? 변동성은 크지만 금액을 낮춰서 들어가도 수익 금액 자체는 변동성으로 인해서 더 높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모두 이 안에서 돌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기준에서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그리고 여기서 보는 하이닉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를 보더라도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순매도로 잡혀 있고 8.4조입니다. 8.4조만큼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2평 수렴했고 삼성전자는 신고가 직전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사거나 팔아야 되나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모두 다 이런 수급적인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는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모멘텀 AI 말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야 반도체 수요, 특히나 추론 쪽으로 가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터지기 시작한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특별하게 어떤 새로운 호재가 있다, 이것 때문에 더 간다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내용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는 거고 그 강세폭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기 100% 이상의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 포함해서 AI 관련주들 왜 그럴까요? AI 관련주들 대부분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12월 5일 날 금요일 날에도 어떻게 했나요? 두산에너빌리티 보합권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팔지 말라는 거죠. 쭉 보면 현대건설 5% 올라갈 때 5% 상승 중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먼저 반영한 결과입니다. 현대건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그쵸? 10%씩 이렇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다?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당연히 함께하죠. 어떤 특별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즉 나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원전 앞으로 증가한다고 미국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왜 그래요? AI 때문이잖아. 그러면 그 사전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고 데이터 센터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구조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코스피
강세 마감, 삼성전자 3% 강세 마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세요. 많이 내려서 바닥인 것 같은 종목,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 모두 절대 매매하면 안 된다. 반등을 확인하는, 신고가 구간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을 저는 주도 섹터라고 부르고, 주도 섹터는 원전, 반도체, 조선,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방금 전에 보여드린 요 화면입니다. 실전에서의 상황. 자,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눌러보시면 되고요. 0606 화면을 눌러보면 정확하게 내가 언제 매수하고 매도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쵸? 현대건설 같은 거 매수 B라고 찍혀 있죠. 그리고 금요일날 10% 정도의 상승 구간 이렇게 나온다고요.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주들,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것들 어때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PCB, 기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수 페타시스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결과는 76% 수익 구간. 이것조차도 바닥에서 사지 않았죠. 삼성전자도 제가 지금 사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바닥인가요? 아니에요.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관 잡으시면 되고, 이 구간에 만났을 때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린 결과 76%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섹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섹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시장의 종목군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펩트론 11월 달에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는 상승 구간에 있었죠. 그런 결과 29%의 상승 구간. 생각해 보세요. 쭉 빠져서 많이 빠져서 매수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올라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난 결과, 즉 답안지를 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반등 확인하는 결과 어때요? 매수 매도 29%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쵸?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조정 구간을 이렇게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조정 구간은 항상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이수 페타시스와 같은 종목군들 마찬가지입니다. AI 관련주들 여기 보면 AI 관련주 항상 있죠. 반도체도 그 중에 하나지만 다른 AI 관련주,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와 같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구간을 거쳐와야 돼요. 근데 이 거쳐가더라도 어때요? 계속 조정 구간은 중간중간 존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런 구간에서 내가 떨어졌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한 결과 어때요? 100%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